오늘 청동기 시대와 우리 그 문화 전체의 청동기 문화, 그리고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유적인 고인돌,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원래 제목은 지금 청동기 시대 문화의 지역성입니다만은 이 지역성이 이 청동기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성 가지고 강의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청동기 문화 전체를 설명하면서 지역과 문화권을 중심으로서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의의 실질적인 것은 한국 그 청동기 시대 문화와 이 고인돌 이라는 큰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라는 그 시대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시대의 개념은 큰 그 물질적인 변화, 돌을 재질로 했느냐, 그러면 청동기로 했느냐, 철기로 했느냐에 따라서 시대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란 물질 문화로 대표되는 그 문화를, 시대를 일컫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선사시대에 해당되지만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 현진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는 전부 역사시대에 해당이 되고 도시혁명이라고 까지 일컬었습니다. 그 신석기 시대를 농업혁명이라 한다면은 청동기는 도시혁명, 즉 다시 말해서 국가가 형성됐던 시기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를 제작 사용했던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청동기 그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청동기로 봤을 때 비파형 동검의 문화와 또 세형 동검의 문화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시기에는 사진 위에 있는 그 비파형 동검에 출현했던 시기, 정기부터 중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저 청동기 후기에 가면은 이와 같이 그 가느다란 형태의 세형 동검과 이 방울류 또는 거울 같은 청동기가 제작된 시기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 문화와 세형 동검 문화가 형성돼서 다른 나라와 다른 하나의 독특한 청동기 문화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에 해당되는 신석기 시대부터 이 농경이 상당히 보편화되는 시기고, 일반적으로 수십 동에 이르는 마을이 형성되고 마을의 광장이라든지 기타 어떤 농경지 또는 무덤 등이 형성되는 대규모의 취락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중심 취락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청동기 시대라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생활용물은 전부 간석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제석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에 비해서 이 시기는 민무늬 토기, 즉 무늬가 없는 토기가 사용된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른 시기에 비해서 제사와 제의, 의식이 성행했던 시기입니다. 지금 말해서 어떤 조그만한 의례 행위 있을 때마다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일정한 무덤 형태가 없습니다만은 청동기 시대 와서는 일정한 형태를 가진 새로운 무덤이 출현하는 시기라고 크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는 일제시대는 부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는 되게 이제 마석기 시대라고 해가지고 마제석기를 사용했던 시대라고 해서 청동기 시대를 부정했었고, 해방 이후에는 바로 금속병용기라고 해서 신석기에서 바로 역사시도 넘어가는, 철기시도 넘어가는,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부정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그래서 일제시대는 구석기하고 청동기 시대를 완전히 부정했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역사가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구석기, 청동기, 철기로 발달되는 역사의 일관성이 부정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57년 기탄이 발굴하면서 고인돌에서 나오는 토기, 팽형 토기가 나오는 그런 주거지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빗살무늬 토기하고 다른 청동기 시대의 하나의 문화 요소가 아닌가 해서 북한에서는 50년대 말에 청동기 시대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는 북한에서 발굴 조사가 아주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70년대에 들어와서야 발굴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된 시기고, 1970년대에 와서 청동기 시대의 설정을 현안 문제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여 송궁이라든지 여주 호남리, 서울 가락동 이런 청동기 시대 유적들이 발굴되기 시작하고, 당시에 서울대 고고 인류학과에서의 석사 과정에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이 되게 청동기 시대 관련해 석사학위를
했던 시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청동기 시대를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부터는 대규모 댐 건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도로 건설, 택지 개발 이걸 이루어지면서 무덤 중심의 또는 대규모의 주거지가 발굴되기 시작을 해서 1976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가 설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학교 다니신 분들은 청동기 시대라는 것은 교과에서 볼 수가 없었던 그 시기였죠. 2000년대 이후는 유학파들이 들어오면서 청동기의 사회상, 사회 발전 단계에 따른 발전도 활발히 논의됐습니다만 지금은 좀 시들어져 있습니다. 1982년대에는 대개 청동기에는 동검, 세형동검, 토기는 순수한 민무이 토기 단계 있고, 그 다음에 후기는 그 점토들어서 아가리에 그 원형 띠가 돌려져 있던 토기 또는 흑도 장경호 후기로 보는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을 했던 것이고, 이 시기에는 그 시베리아의 북방 문화인 타가르 문화와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와 연결시켜가지고, 타가르 문화가 그 상한이 기원전 7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시대는 가장 빨리 올려봤자 기원전 7세기가 최고였죠. 그래서 나머지는 일반적으로는 5, 6세기가 일반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겁니다. 이랬던 것이 지금 이제 많이 연구가 됐고, 또는 이 당시는 절대연대를 해서 청동기 시대에 편년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부정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나타나서 절대연대에서 측정치를 거의 안 했죠. 그래서 1990년대부터 좀씩 절대연대를 쉽게 말해서 방사선탄소연대, 목탄을 위한 탄소연대를 시를 최초하다 보니까 전기와 중기, 후기 이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절대 측정치가 나오고, 또 전기, 중기, 후기의 문화 양상이 확연히 구분되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전기, 중기, 후기로 편년이 돼 있었고, 또 전기에 앞서서 새로운 토기 양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깊은 발의 모양의 띠가 돌려져 있고, 여기서 톱니 문양으로 강목이 되어 있던 거 나옵니다. 이것이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대에 같이 공반되는 토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조기로 이제 편년을 하고, 그 뒤에 전기는 여기 사진이 없습니다만은 이중구의 단사선문이라든지 공열무늬, 구멍 뚫은 문이 이제 전기로 편년이 되고, 여기 전혀 그런 문양이 없는 토기. 그래서 이 오형형 토기죠. 짧은 구연이 발아져 있는 이런 토기가 특징으로 하는 이제 중기. 이 중기가 은하 청동기 시대 최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대규모의 취락지가 형성되고 대규모의 무덤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송국리 단계라고 하는 중기,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초기의 국가 단계가 형성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후기에 오면은 원형 띠가 돌려져 있는 이런 이제 원형 점토대 토기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토기가 이제 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철기가 들어오면서 바로 청동기가 사라지는, 또 실용 철기가 등장하면서 철기에서 접어드는 만기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청동기는 구리와 청동을 합금한 것이고, 그에 이제 아연, 납, 여러 가지 첨부가 됩니다만은, 청동기는 당시의 최첨단의 과학기술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재료에 다른 재료를 합쳤을 때 새로운 재료가 나온다,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신소재의 재료들이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에 있는 광물에서 구리를 채취해서 또는 주석을 채취해서 그걸 합금해서 제작하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 나타나야 되고, 이 합금 비율이 10에서 18%를 합쳤을 때 가장 연성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석기에서 훨씬 단단하고 예리한 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주물 틀만 있으면은 형태에 제약이 없습니다. 모든 형태를 다 만들 수 있고, 또 같은 주물 틀, 거푸집이죠. 똑같은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 이미 청동기 시대에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동기의 제작이 우리 인간의 사유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하나의 시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비파형 동검 문화권을 형성했던 건데요. 이 고대 악기 비파를 다루면서 비파형 동검, 또는 이제 북한에서는 비파형 단검이었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 연형성에 집중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연형식 동검이라고 쓰고, 옛날 고조선 지역이 에서 주로 출토된다. 그래서 고조선식
동검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안 쓰고 비파형 동검으로 되게 많이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동검은 다른 중국이나 북방 계통의 동검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왜냐하면은 등대가 도톰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 등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약간 돌출되는 돌기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북방이라든지 중국의 청동기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죠. 그리고 손잡이도 따로 제작해서 부착해야 됩니다. 이와 똑같이 다음 단계인 서형동검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구분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남해안 쪽에 분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요수반도 고인돌에서 총 한 70여 점 되는데 확실히 확인된 것이 한 50여 점밖에 안 됩니다. 요수반도에서 21점 확인이 됐죠. 그래서 요수반도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파형동 문화권은 중국 연영성 지역입니다. 여기가 요동, 여기 요서. 그래서 요동의 비파형 동검 문화 또는 연영식 동검 문화권이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비파형 동검 문화인데 요수반도 쪽에 집중 나오고 금강 유역, 또는 춘천, 중도, 그리고 예성강 유역, 또 평양 근처에서 이제 주로 비파형동이 많이 출토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과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물론 주거지에서 출토됩니다만 무덤에서 출토되는 대표적인 유물이 간돌검, 즉 말해서 석검입니다. 그런데 석검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원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연용성의 영성의 소흑석구, 여기서 이제 요소 쪽에 넣은 이런 비파형 동검이 나왔죠. 그런데 이전에 창원의 평성이라는 데 언양 동굴에 나왔던 석검, 간돌검, 이 형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석검 자체가 비파형 동검과 밀접한 관계가 된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것은 전부 청동기의 전기에 해당된 겁니다. 석검 중에서 가장 빠른 형식의 석검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자형이랄까 타원형 이것만 없어보면은 이제 이런 석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대를 혈구를 통해서 등대를 표시했던 거. 이것이 이제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식 동검입니다. 이것은 손잡이를 그대로 만들고, 우리 비파형 동검 이거 전혀 다르죠. 이것은 이제 고산식 동검을 복원해 놓은 겁니다만은 이런 T자형 손잡이 따로 만들어서 부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손잡이가 없는 형태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비파형 동검을 이어서 나왔던 세형 동검, 이 형태는 날렵하죠. 여기는 고기입니다만은 여기는 거의 직선화 날이 써졌고, 이것도 손잡이를 따로 만들죠. 똑같이 이렇게 동물 문양 있는 손잡이 끝에 있는 거, 이것이 오르도식 동검, 즉 북방의 청동검의 특징입니다. 이건 서형동검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 것이죠. 거기도 이제 그걸 하나로 주문을 했던 것이지 따로 만들어서 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서형동검 시계는 이렇게 칼집이 나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청동 특징으로서 이제 마을의 형성이죠.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당시의, 물론 없이 살아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지만 땅을 파서 움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잔존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청동기 시대의 외국처럼 지상가옥을 했으면 거의 흔적이 많이 안 남아있죠. 그래서 땅을 파서 만든 움집이기 때문에 땅을 위에 표토를 제거하면은 그 흔적을 찾아가면은 이렇게 청동기 시대 주거지 흔적들이 쭉 나옵니다. 이 주암댐의 수물지역입니다. 100동 이상이 확인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최대 주거지가 확인됐던 것이고, 당시에 여기서 유물 10편도 안 됩니다. 들판에 나오는 거. 이걸 가지고 이거 발굴해야 된다고 할 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발굴해 놓으니까 이건 광주박물관하고 서울대에서 합동으로 양쪽으로 했습니다만은 이 발굴과 또 주암댐에서 350개 여기된 고인돌 발굴,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는 울주 금단리 인증인데요. 이거 환호라고 해서 둥글게 돌아가 있죠. 이 마을에 주거지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환호 취락지가 나왔죠. 여기서는 사적으로 지정돼서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주거지 안에는 광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있고, 또 일부 주거지에서는 마을에서 동물들 침입해 올 때 함정을 멸시해놔서 방어시설 구축한다든지 또 무덤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시설도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움집, 그래서 땅을 파서 이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따뜻해야 하지만은 우리가 실험국악으로 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10m, 6m 되는 그러한 장방의 움집에서 화덕자리에 불을 하나 피워봤더니
하나 피우니까 약 18도 내외 살만한 것이죠. 그 두 개 피울 때 25도 정도 된다는 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박형, 여기 주춧돌이 있는 전기, 빠른 시기에 주기는 주춧돌이 전부 있는 시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규모가 큽니다. 그 지상가옥과 같은 구조인데 후기 들으면서 중계하면서 규모가 적지게 되는 것이죠. 그 지역성이 뚜렷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울산, 그 근방에서 많이 나오는 배수가 뚫려져 있는 이런 주거지들이 이제 많이 나온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옛날 화덕자리입니다. 청동시대의 무덤은 다양하게 나오고요. 하여튼 청동에서 일정한 형태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굴지파자버립니다. 무리지에 나타나고, 또 고인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월 무덤, 즉 석감매라고 했던 무덤이 중심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 고인돌이 성인 지역에서는 석감매가 드뭅니다. 고인돌이 드하고 상징성을 가진 그러한 기념물로 세워졌던 고인돌이 있다면은 그 주변은 석감묘들이 성행합니다. 특히 이제 돌월 무덤 같은 경우는 그 금강유역, 또 낙동강 유역에서 아주 성행하게 되죠. 고창 이하, 이 전남 지방에서는 돌무덤이 그렇게 성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지성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고인돌, 돌월 무덤, 돌덜널 무덤, 또 그 주위에 그 도랑을 파서 구해했던 무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동무덤이 온감묘, 물론 신석기에서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때 동무덤은 청동기 시대는 세워져서, 여기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세워져 있고 돌로 뚜껑을 덮었던, 이제 이것이 유행을 하게 되죠. 청동기 시대는. 그리고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철기 시대에 오면은 두 개가 이제 합쳐지죠. 눕혀지면서 두 개 합쳐집니다. 그리고 다른 철기 시대에 두 개 합쳐진 소형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대형의 동무덤이 형성된 것은 영상릉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무덤의 전통이 영상릉에서 최성기를 맞이했다.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것은 종족 집단의 하나의 그 상징적인 유적인 것이죠. 무덤이 갔다 오는 것은 어떤 종족적으로 동질성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개 이제 곽관입니다만은, 이게 판석으로는 목관을 생각합니다. 판석으로 된 것을 대개 이제 그 관이라고 하고, 돌을 쌓아서 관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이 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청동기 시대에 나타났던 그 구조입니다만은, 이 구조가 우리나라에 나타난 유일한 구조죠. 그래서 그 석곽이 있는 데는 대개 나무로 된 목관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그런 흔적도 발견이 되죠. 이거 석관묘라고. 석관묘에서 한 묘 판석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묘 판석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덤 주위에 주구를 돌려놓은, 여기 청동기 시대 유물 나오죠. 또 여기에 목관의 흔적이 있고, 여기에 그 두개골 흔적이 있고, 옆에 관 밖에 유물을 부장하는 그런 형태. 그게 이제 온감미 형태입니다. 논농사 시작과 농계 본격화인데요. 주거지 발굴할 때 당시의 그 주거지에서 새까맣게 탄화된 곡물들이 나오죠. 이 곡물들은 오늘날 만든 모든 곡물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논농사를 지었던 논자리가 확인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대규모 밭자리가, 이란과 고란 같은 대규모 밭자리가 형성이 됐죠. 바로 이것은 청동기 시대,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라고 했던 후기입니다만은, 이 밭입니다. 나비로 밭가리죠. 여기에 새 기술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제사장과 관련되는 제2행위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남자의 심볼이 지금 나와있죠. 이것은 광주박물관 그 조현종 선생에 의하면, 함경도에서 조선시대 새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밭갈이 할 때, 농갈이 할 때 옷을 벗고 밭갈이 했던 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만이가 산삼캐러 갈 때 심산 계곡에서 목욕 재기한 것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괭이로 밭갈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도구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쌀, 보리, 밀, 조, 수수, 기장, 콩, 팥, 오늘날 먹는 다 나오죠. 바로 이거 탄화된 것을 분석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석촉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이건 천전이 주거지에서 그 화살대까지 끼어져 있던 석촉이 다 발로 나오는 현장이죠. 이건 통째로 떠서 박물관에서 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옛날 기록에 하면은 활대, 약 120cm 자작나무로서 활대를 만들고, 화살 꽂은 것은 쌀이나무와 대나무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대나무 뒤에 이 화살대 끝에 보면은 이렇게 묶었던 흔적이 있죠. 우리가 활 보면 뒤에 그 깃을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깃을 달아야만이
활의 직진성이 뛰어난 것이죠.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또 수렵 함정 유적이 또 많이 나오는데요. 타원형 구덩이인데 무덤으로 생각했는데 무덤보다는 좁고 그 가운데 2개의 나무 창이 박혀 있습니다. 만약 동물이 빠져보면은 가슴, 배에 찔려서 나오지 못하게끔 창이 2개가 있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정 유적이죠. 그리고 어른은 이러한 그물추가 무덤에 발견됩니다만은 이게 꼭 그물추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혹시 어떤 실패, 배를 짰는지 옷감 짤 때, 엮을 때는 실패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요즘에 조심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칠 수 없는 지역에서 이러한 그 그물들이 그 그물추, 어망추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의뢰와 제2행위인데요. 의뢰행위는 아까 청동기 보면 나무에 새가 앉아 있죠. 이제 오늘날로 솥대 아시죠? 솥대 보면은 솥대 위에 새가 앉아 있습니다. 새는 인간의 염원을 하늘의 신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고, 신의 의지를 받아서 인간에게 전해주는 역할이 영적인 동물로 이런 새 또는 말이 그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마총의 천마도가 이제 거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청동기시 제2했던 이제 신전이 확인된 바 있고요. 사천 이금동에서 무덤군과 그 주거군 사이에 그런 신전이 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일반인 주거지와 전혀 다른 지상에 신전이 있고, 또 섰대라고 해서는 고인돌 주변에 빈 공터에 원형으로 돌려졌던 적성유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섰대를 세웠던 그런 흔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석검을 숭배한 암각화. 여기 이제 그 탁보는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석검 보이시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앉아서 무언가 기원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석검을 숭배하는 이런 제2행위.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저기 보면은 이 마한 사람들 귀신 섬기기를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시대 뜻 없이 제2행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빌고, 먹고 놀고. 그런데 이런 제2행위가 수시로 이렇고 그 나온 유물도 또 다릅니다. 이 제2행위에 썼던 유물들 전부 파쇄한 겁니다. 조각을 내서 버립니다. 완형으로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에 보면은 농경의뢰, 풍요와 다산 했던 농경의뢰와 또 제사, 또 무덤을 축조할 때 어떤 제2행위들이 쭉 나타났던 그 과정 나오는데, 이 똑같은 무덤, 같은 형태의 무덤을 계속 쓴다는 것은 이것은 이 조상 숭배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의뢰, 아까 뭐 솥대 같은 이거, 그러니까 마을의 안정이나 평화를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럼 태양 숭배 사상으로서 바이그램의 신상이라든지 태양을 상징했던 동시 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표시가 되죠. 또 간석기 사용인데요. 이때 이제 신석기는 일부분만 마련합니다만은 이럴 때는 어떤 형태가 딱 그 용도에 따라서 형태가 딱 일정하게 나오죠. 그리고 용도별에서 석기 형태가 완전히 규격화되고 어떤 형태가 정형화되고 또 다양한 것이 나오죠. 여기 보면 다양한 석기들이 좀 나오는. 특히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이 목공부, 돌도끼로서 이제 벌채를 한다든지 돌 다듬는 자기류라든지, 그다음에 끌, 또는 자규, 어떤 대패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목공구 세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목공 가공 기술, 오늘날 목공소에 쓰는 그런 도구가 돌로 된 자구가 세트화돼서 처음으로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교로서 이제 돌, 칼, 그럼 돌낫 이것이 이제 확인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럼 질그릇에서 또 토기 기능분할에서 저장용, 조리용, 식기용 여러 가지 나왔으면 다양하게 나오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검정띠 있죠. 이것은 조리용입니다. 여기까지 땅에 묻히고 여기는 이제 불에 닿았던 그런 흔적이고요. 이 구멍무늬 안에서 이제 구멍을 뚫는데 이것이 이제 정기적인 요소죠. 그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형태들이 이제 완전히 달리 나타나고, 또 이 시기에 청동기 시대에 오면 특수 토기가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개 무덤의 부장용으로 많이 쓰입니다만은, 적색 마연토기는 주거지나 무덤에서 다 같이 나옵니다. 채문토기는 이제 가지문토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덤의 부장용만 나옵니다. 주거지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 소, 급다리 접시는 이런 종류입니다만은 이것은 무덤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주거지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에 따라서 특수 용기지만은 용도에 따라서 초토된 양상이 좀 달리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신구. 특히 청동기세 장신구는 좀 특이합니다. 이거는 이 그 돌에서 산출했던
천하석재, 옥, 백옥재 이걸 이용해서 푸른색을 나는 그러한 옥을 제작해서 사용했던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왜 청동기 시대에 이러한 푸른색을 좋아했는지, 이것은 영국 스톤헨지 보시면은 스톤헨지 돌아가면서 위에 상인방, 이것이 청색돌이고 웨일즈 240km에서 끌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청석이라고 하거든요. 그 청석은 웨일즈 지방에서는 그 건강, 그 치료에, 이게 병 치료에 효험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제 그것과 관련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처치해서 이런 옥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것은 1cm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한 1cm 좀 못 되고요. 이거 0.5cm. 가령 구멍 뚫고 이 갈고 만드는 거. 이 일체 세트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 진주 남강댐 지역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 청동기 시대의 사람 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덤에서 해야 되는데요. 운하에서는 사람 뼈가 발견된 확률이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운하 다 산성 땅이기 때문에 뼈가 묻히면은 토양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흔적이 안 남고, 대개 우리에서 이장할 때 3년 되면 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상당히 오랜 기간 되면은 뼈가 전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뼈가 나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알칼슘 토양, 사질성 토양, 저습지, 조개부지 이것은 그대로, 특히 저습지는 뼈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창동 아시죠? 신창동 저습지. 그것도 2000년 됐습니다만은 뼈가 우리 노란 뼈가 그대로 발견 당시로 나오죠. 그대로 다시 이제 새까맣게 변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저습지는 그러고 사질성 토양. 이거 우리 청동기 시대에는 되게 사질성 토양, 강변 퇴적 평지 경우가 이러한 뼈들이 많이 잔존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 뼈가 왜 중요하냐? 우리 인문학이 당시 청동기 문화를 연구하지만은 청동기 시대의 사람에 대한 연구 아닙니까? 청동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했을까? 그 대상자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과학적 분석 때 이것은 달성에, 대구 달성에서 강변 평지에서 나온 겁니다만 이 굴짝했던 모습이죠. 176인가 됩니다. 키가. 장대한 키죠. 여기서 이거 보면 신장, 키가 얼마냐. 여기서 이제 골반이라든지 치아 이걸 봐서 나이가 얼마냐, 영양 상태, 건강 상태 이걸 전부 확인하고 또 뒤에는 친연성 관계를 또 확인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굴장 모습이고요. 이것은 78년도에 충효동 시경정 앞에 발굴 때 제가 굴장 모습을 시연했던 장면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강변 평지에서만이 나오죠. 그러니까 낙동강 유역, 남한강 유역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또 남강 유역. 그래서 모든 것이 신전장은 곧게 반드시 펴 묻는 것이고요. 굴장은 손발을 굽혀 묻는 것이고, 화장은 불에 태워서 하는 것이고, 쇠굴장은 어떤 추정만 할 뿐이고요. 관의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나왔던 것을 딱 정리해 보면은 30세 전후, 25세에서 35세, 그 사이에 가장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배 이상을 더 살고 있는 것이죠. 덤으로. 그 60세 이상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또 키는 140에서 160 정도가 150cm 내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달성에서 나온 것이라든지 또 남강대 제천 황성리에 나왔던 것은 170cm가 넘는 그런 장대한 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주검의 이제 복상 발치.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보면은 이게 남강댐인데요. 발굴했는데 이쪽에 지금 목이 없습니다. 목이. 단수된 것이냐,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이냐.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황성리에서 나오는 건다면은 신전장이죠. 여기도 신전장인데 이 인골 옆에 남자들은 되게 귀골을 안 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만은 이 푸른색 귀고리를 한 남자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거 석검이 이제 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어린아이 빼고요. 이 남강댐입니다. 이 세 개는. 그리고 여기의 인골 안에, 이게 두개골, 안에, 입 안에서 다른 사람의 그 이빨이 나왔어요.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이 복상 발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풍습이, 이하면은 그 가까운 사람을 죽었을 때 슬픔에 겨워서 자기 생이빨을 뽑아서 그 사자의 입속에 넣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광주, 여기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 역동에 있는 건데요. 여기 안에서 화장을 시켰던 흔적이 확인됐고, 그 뼈들이 지금 화장했던 흔적, 터진 것이 이제 나오죠. 이게 화장했던 것은 다른 데서 화장해서 인골만 갖다가 묻은 경우도 있고, 여기처럼 무덤 안에서 직접 화장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북한이라든지 여정성 지역에서는 무덤 안에서 화장하고 또 여러 사람을 계속 화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일부는 그 부위별로 수습해서 강골, 뼈들을 추려서 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장하는 경우도. 그래서 이러한 청동기세 사회에는 물론 청동기를 제작하는 그러한 고도 첨단 기술, 또 이 청동기라든지 아까 돌검에서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돌검을 제작했던 그러한 옥을 제작, 그런 제작 기술의 이제 어려움, 이것이 바로 전문인들이 존재했을 것이고, 전문인들이 제작했던 그러한 물품을 서로 교류했을 것이다. 그래서 집단 간, 지역 간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도 목 없는 인골이라든지 또 청동기 시대에 일시에 화제된 주거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집단 간의 갈등이 됐던 것이 아니냐. 그 집단 간의 전투, 싸움이 빈번했을 것이다. 이것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 이런 과정에서 서로 지배자와 비지배자로 구분이 되고, 바로 계급과 계층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지성민이라는 이걸 보면은 일정의 영역권을 가진 중심 취락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제 국 형성은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다른 나라는 국의 형성이 국가 형성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선사시대에 대해서 아직 국의 명치가 아직 없죠. 어떻게 보면은 만의 전신, 만의 전야입니다, 전야. 각 지역에서 만의 소국들이 태동할 수 있는 그 바탕이 각 지역에서 형성됐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중심 취락을 중심으로. 그래서 각 마을 소국이 형성되어 있었고, 각가의 지역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권을 가진 사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덤의 종류로 보면은, 하나의 정기 무덤을 보면은 정계는 좀 시대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인돌의 부장유물로 봤을 때는 정기 무덤이 훨씬 화려하고 정형화되어 세트화 되어 있습니다. 검, 석검이든지 비파형 동물이든지, 그 다음에 석촉, 그 다음에 아까 부장 토기, 단지요, 채색 토기, 이게 세트로 나온다든지, 또 검촉, 검호, 이거 세트로 되게 공반돼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중기에 가면은 이게 대규모 무덤이 몇십 개씩, 100개 이상도 있습니다만은 수십 개씩의 무덤이 조성되죠. 즉 동일한 무덤이 열지에 나타나고 한 지역에 있다는 것은 특정 집단들의 혈연 집단이죠. 그리고 공동 무덤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혈연 집단이 강한 세력을 형성했을 때는 오랫동안 자기의 무덤 영역을 지켜낼 수가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대규모 쥐락이 형성, 거점
중심 기락들이 이제 각지에서 이제 발호가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여수 평회동 한 무덤 안에서 나오는 옥들입니다. 한 무덤.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유력한 자리 무덤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 창원 덕천리, 이건 군 부대 안에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그 은하 처음으로 첫 확인돼서 그 자리에 복원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대한 바둑판식 고인돌이고, 이 밑에 4m 밑에서 무덤방이 확인됩니다. 여기서는 석촉하고 이런 관옥, 이것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13m 이상 되고, 여기는 60m가 갖춰야 되는 거대한 석축으로 제일 그 장방향의 무덤 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그 연대를 낮게 보는데, 주변에 나오는 탄소 연도를 보면은 기원전 9세기 때 탄소 연대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무덤은 다릅니다만은 옆 무덤굴에서 이 고인돌을 여기서는 이 장군바위라고 칭했던 곳입니다. 원래 깨진 상태에서는 무덤을 깨진 상태에서 추정된 35톤 무게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력한 사람의 무덤 구역이다. 우리나라의 고인도 하면은 그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인돌 그 자체가 매우 그 밀집되어 있고 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거성 문화의 하나의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북아시아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고인돌은 거대한 무기를 이용해서 이동해야 되고, 어쨌든 집단들어도 축제와 같은 속에서의 축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인 통합, 소통, 어떤 결집력의 상징적인 역할, 이러한 통합된 힘, 공동체들의 힘이 더 키워졌을 때에 하나의 지역적인 어떤 집단체가, 지역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그 바탕이 고인돌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세계 등재가 됐다는 것은 세계적인 거성 문화로서 이제 거인됐다는 것이고요. 이 우리나라의 고인돌의 특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독자적으로 그 상당히 다른 현저하게 발달된 고인돌 문화를 형성했다. 이것은 형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장 유물, 그래서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독특한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고인된 이제 그 고창, 화순, 강화, 이것이 세계유산으로 이제 지정된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사진은 화순 운월리에서 지금은 한 20년 넘습니다. 지금 이 앞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서 이제 볼품목이 됐습니다만은, 이건 복숭아 꽃, 뭐 복사꽃이 피는 무릉도원이라 뭐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뭐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자연 상태로 있는 고인돌 모습, 옛날에 흔히 봤습니다. 전부 이제 훼손되어 가는 것입니다만은, 그리고 이것은 비파형 동검입니다만은 이쪽에 날을 갈아가지고 직선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석검하고 비파형 동검, 석조, 이게 같이 나왔던 것이죠. 이게 창원 진동리에서 나왔던 겁니다만은, 그 비파형 동검하고 석검하고 같이 공반대에 나오기 때문에 같은 문화, 비파형 동검이나 석검 문화가 하나의 공존, 동일한 문화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 고인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고인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괜돌, 괜바우, 괜돌바우, 고엔돌, 고인돌, 이런 다양한 일반 사람들이 불러왔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중에서 우리가 고인돌이라는 것을 이제 고유명사화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는 다 같습니다. 고여있는 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고인 그 지석, 고인다는 의미,
지석과 탱, 돌, 석. 그래서 이것을 지석묘라고 이제 일제시 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지석은 괜돌, 괜바우 이런 의미인데 지석이라는 것은 이기복, 동국 이상국제의 남행 월일기에 나옵니다. 그 낭산, 전라북도 낭산에서 아마 전주에 파견돼서 와서 낭산에서 자고 금마로 가기 무렵에 뒤에서 지석이라는 것을 봤다라고 한 것이죠. 선조들이 고여놓은 것으로 기괴하다. 이게 인위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과 관련된다는 문화유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기록했습니다. 지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죠. 그리고 이제 철업기원 전후에서 이 중국 쪽에서 기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그때는 석붕, 이제 돌집이에요, 돌집. 석붕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 그 전에 철업기원 때는 대석, 큰 돌, 대석 하에 세 개의 족석, 삼족석, 지석이죠. 다리. 세 개의 다리돌이 있었다. 고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석이라고 썼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돌맨이라고 하면 돌은 탁자 모양의 뜻한 것이고 맨은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쉽게 조그마한 것도 돌멩이. 돌맨이나 돌멩이나. 그 고인돌. 그 다음에 고인. 옛날 사람들을 묻었던 돌. 돌로 묻은 묻어. 그래서 현대 해석했을 때는 고인돌이 무덤이다. 그걸로 해석돼서 그 고인돌이라는 명칭을 참 잘 썼다. 이런 얘기. 이것은 이제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고인돌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고여있는 돌, 이거 아까 괜돌, 괜바우, 고인돌, 이래서 그 땅에 놓여있다고 해서 옛날 시골서 사시는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독배기, 바우배기 많이 불렀습니다. 전부 이런 산에서 흩어져 내려온 돌들, 너덜갱이, 이런 게 오르고 독배기, 바우배기로 안 했어요. 전부 고인돌을 대상으로 독배기, 바우배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고인돌의 형태상 보면은 이제 거북처럼 생겼으면 거북바위. 거북바위는 거북 등이 둥글게 있어야 되고, 거북 등이 둥글죠. 그리고 거북이는 목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목 부분이. 그 배바우, 위가 평평하고 밑에 둥그렇게 되면 배바우. 덕석바위나 떡바우, 그 다음에 마당바우, 이것은 넓적한 고인돌, 평평하고 넓적한 것들을 이렇게 불렀고요. 고인돌이 군집된 모습은 띄엄바우, 장기바우, 칠성바우. 자, 여기는 영광, 홍롱 가다 보면은, 원작 거의 하루인가요? 거기 가다 보면은 성산리 고인돌 궁이 있습니다. 여기를 장기바우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에 받침돌이 고이고 있는 이것을 궁으로 생각하고, 땅에 지금 다 놓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석식인데요. 이거 땅은 궁을 절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장기바우. 우리 선조들은 절대 거짓말 안 씁니다. 보는 대로 이야기해요, 보는 대로. 여기는 굴에 가면은 토지 면사무소에서 섬진강 쪽으로 가면 신길이 마을 옆에가 있는데요. 이거 다 이제 깎아서 섬처럼 해놨는데, 이걸 독배기라고 해서 독배기. 이건 이제 만복리 저수지에 있는데, 나주 봉화, 지금 이전에 옮겨놨습니다만은, 이거는 두꺼비 바우. 두꺼비는 뭐입니까? 두꺼비의 복을 가져가는 것. 이런 고인돌에다가 사람들의 염원을 불어넣었던 것이죠.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공들였던 돌입니다. 이 목이 조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북바위, 개구리바우, 개구리바우, 두꺼비바우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탄짐대, 금정면에 넘어가면은 유치면 소재에 지나서 보름에서 가기 전에 우측에 아마 잠깐 휴식동 차들이 쉬어가는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밑에 이 큰 지성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발굴할 때 이것은 발굴하지 말자, 놔두자.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이 그 당시 지도 25,000분기 1 지도에 보면은 이 고인돌
배바우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도에 나왔던 이 배바우를 우리가 발굴해서 잊을 필요 있냐. 현저히 놔두자. 이게 물에 잠겼다가 물에 좀 뜨면은 마치 배가 항해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관광자원을 하자. 그래서 이게 물에 잠겨있고 물이 빠지면 이것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이 출렁해서 깎여 나간 것을 방지해서 이런 시설을 제가 하도록 했죠. 안 물러나게. 그래서 지금 물 빠지면 이게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가끔 신문에 나옵니다. 배바우 노출된다고. 참진 때 뉴스면에서. 그 지역마다 각각 다 다른 형태고요. 이것이 중부 연용성 지역에 있던 것이고요. 이거 북한에 있는 황해대 은율 고인돌입니다. 이거 절강성에 있는 이제 고인돌이죠. 이건 제주도, 이거 일본, 이거 화순에 있는 것이고 고창에 있는 것이고 이거 포천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전부 한강 이북으로는 이제 탁자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 남쪽으로는 이 바둑반식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돌 분포는 이제 우리가 되게 3만 기 이상을 확실합니다만 계속 그 발굴 수 제가 늘어서 지금은 4만여 기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포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호남 지역이 이제 이렇게 새까맣게 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최대 분포지입니다. 고창에서부터. 그래서 탁자식은 이제 이런 판석으로 되는 것이 지상에 무덤방이라고 했던 이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탁자식입니다. 받치고 있는 자체가 이렇게 세 벽이 이 큰 돌, 덮개돌을 완전히 고이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할 때는 이제 빠지는데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세 벽이 그대로 이들을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포천이나 중국의 석궁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둑반식은 대개 기본이 4개가 기본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입방체형, 이것 된 것은 고창 영광청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중심적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이런 타원형이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고이고 있는 것, 이것은 호서고 영남, 호남 저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납작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계획서 무덤 용도고 이렇게 돌아가는 탁자식도 아니고 바둑밭도 아닌 이런 형태, 제주에서 나타난 형태, 돌이 돌려져 있기 때문에 유석시라고 했던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자, 무덤방이 없는 거. 이것은 아까 했던 옛날은 이제 호남정이 지금 지에트 칼텍스에서 발굴했던 것인데 98톤짜리입니다. 아까 300톤 크레로 들어있던 건데요. 들어있더니 이런 형태로 나오고, 여러분 정리했더니 여기서 지석들이 4개가 나오죠. 나오고 이 안에는 무덤방이 없습니다. 이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덤방에서 좀 떨어져 있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아닌 기념물 쪽으로 했고 이런 돌들은 무덤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덤군을 상징하는 묘역을 상징하는 묘표석 기념물 고인돌이다. 묘표석을 상징하는 고인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방이 있는 바둑밭이 고이는데 이것도 뭐 지석이 고이고 있는 이죠. 원래 이제 10개가 고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판석이 있고 이 판석을 드러내니까 이렇게 무덤방이 나왔고 무덤방 안에서 비파형 동금 안형이 부장품으로 발견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무덤방이 있는 개석식 지석면은 이게 땅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여러분 이제 뒤에 버려놓은 이 잡석들을 다 제거하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 위에 바로 이 큰 돌이 올려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개석이라는 것이 한자로 뚜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덤방에 뚜껑처럼 올려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석금하고 석촉들이 나오는 부장되어 있는 그런 무덤 형식이죠. 이것이 이제 발굴에서 나타났던 결과들입니다. 그 대부분의 이러한 개석식 지석묘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무덤방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없나마는 이렇게 이제 주암댐 발굴 현장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50여 개 이상을 했던 우리나라 최대의 발굴 성과였고요.
이 석급만 17점, 비파형 동검이 2점. 엄청난 수학을 나왔었죠. 근데 획기적으로 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방촌리. 이거 100여 기가 지금 숲속에 지금 군데군데 있죠. 이것도 이제 전부 이 돌들을 드러내고 오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하나의 석실, 하나의 무덤방 위에 하나의 덮개들이 올려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전부 개석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대형 고인돌은 이제 대형 고인돌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탁자식 고인돌이 대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남한에서는 바둑반식이 이제 대형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이제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 한강 이북에서는 대형 고인돌은 전부 탁자식입니다. 여기서는 바둑반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석식은 양쪽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창녕의 유리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언덕에 딱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는 바둑반식 고인돌이죠. 그래서 대형 탁자식과 대형 바둑반식. 그래서 지금 하나의 탁자식 문화권, 바둑반식 문화권이라고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고조선 영역의 탁자식, 삼한의 영역의 바둑반식. 이것은 이제 훨씬 전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토 유물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각도로 설정하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렇게 판석으로 된 무덤방, 이것은 이제 충남의 보령 댐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 위에 조그마한 1m 되는 조그마한 판석 이 하나 놓여 있었고 1m 20 밑에서 이런 석실이 놓여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판석으로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을 쌓아서 했던 석곽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부장유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아까 지성 4개만 있던 거 있었죠. 여기 이제 여천 원래동인데요. 여기가 총 149기 지성매에 98톤짜리 고인돌. 여기 거대한 바둑반식 고인돌이죠. 이건 이제 제가 기반색이라고 안 쓰고 바둑반 쓴 것은 교과서의 바둑반식으로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북방식은 탁자식으로 고쳐져 있고요. 남방식을 전부 바둑반식 또는 기반식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바꿔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방식, 남방식은 거의 안 씁니다. 교과서 중고등학교처럼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고인돌을 보면은 끝내줍니다. 이거 배바우라고 불렀던 강진해에 있는 것인데요. 이거 완전히 그냥 짱돌 하나 절반 딱 떼갖고 떼어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 3m 이상 되는. 또 이 돌은 하나의 나무를 자기로 가온 것처럼 잘라냈습니다. 여기는 못 오니까 이 높이가 4m 됩니다. 동강에 있는 퇴철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자, 석재 가공 기술. 이건 전부 돌로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틈 있죠? 여기는 돌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쐐기를 박아서 물로 부풀려서 떼냈던 그런 자국들입니다. 뭐 실험 구가니까 몇 시간 안에 분할된다고 그러죠. 정교하게 전부 인위적으로 분할했던 그러한 석재들을 쌓아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거는 27m 되는 진주 초당동이죠. 이거 지금 묻혀있던 것을 4m 밑에서 지금 이거 발굴했던 겁니다. 이 산청에 있는 고인돌은 원형과 방형, 원형과 방형, 원형과 방형. 이 원형이가 무덤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형이가. 이것은 중위에서 지금 서울 중앙박물관 앞에 2점 복원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어쩌면 대규모의 토목공사였다라고 보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고인돌이 탁자식이나 바둑반이 그대로 단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탁자식은 집안을 이렇게 다져놓기도 기초 기반 시설을 하고 거기에 이 판석이 얇은 경우는 밑에 깊게 파가지고 대개 60cm 이상 팝니다.
지표면에서. 팔을 그어서 박습니다. 박아놓고 이 돌을 올립니다. 그리고 세 면이 다 박혀져 있는 상태. 한쪽은 개방이 가능합니다. 탁자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쪽보다 밑에가 약간 넓습니다. 위로 올라 약간 좁죠. 이렇게 우리가 다리를 벌려놓고 있으면은 다리를 벌리는 벌써 더 안정되죠. 그래서 지석 자체가, 받침돌 자체가 버팀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여기서 이제 수평이 안 맞으면, 끼움석을 넣어가지고 수평을 조절했던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 때문에 지금까지 탁자식 그대로 단존되어 있는 것이고, 그 불량한 탁자식은 그 대부분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따 보면 강화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탁자식이. 제대로 축적을 안 해놓으면 그렇습니다. 이 바둑반식, 기반식, 이건 이제 영광 평금리, 대마 평금리에 있는 겁니다만, 가장자에 딱 4개가 받쳐 있으니까 이건 든든하죠. 이 수평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가능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지성묘 처음에 축조 당시로 완전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장유물은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부장유물과 의뢰용 유물이 있습니다. 부장유물은 석실 안에서 거의 완형의 형태로 부장이 됩니다. 또 부장유물은 딱 그 특정이 됐습니다. 간 돌검이라든지 돌 화살톡이라든지 아까 적색 마연톡이라든지 가지문톡이라든지 또 청동기, 청동검, 옥 같은 거에 딱 한정되어서 부장용으로 출토됩니다. 그 의뢰용 유물은 석실을 축조하는 과정 또는 축조 후에 어떤 제의라든지 제사 행위에 나타났던 흔적들, 그래서 많은 석기편 또 많은 토기편들이 있습니다만은 전부 한 개체분을 그대로 부장되어 놓고 전부 깹니다. 석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러뜨려 갖고 반파 절반 부러뜨리든지, 그리고 토기 이런 토기편들은 일부러 깨서 그냥 파기하는, 버려버리는, 던져버리는 그런 파의식이 아주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뢰용 유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장송용이냐 의뢰용이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거인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석검입니다. 이게 다양한 석검들이 나오죠. 이 손잡이가 있는, 손잡이 안에 이 흠이 있는 거, 이것이 빠른 식이죠. 이게 턱만 져 있는 거, 여기 마디처럼 돌려져 있는 거, 여기는 손잡이를 따로 부착해야 되는 거. 이게 각각 다 다르죠. 다양한 석검들이 나오는데 지역적으로 또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파형동검은 아까 말한 여수반대 많이 나온다 했고요. 이런 완형과 이게 편들, 이것도 완형입니다만은 다 못 찾았습니다. 이거 일부 깨서 했던 또 분절품 둘로 나누는 거, 이런 편들만 넣는 거, 일부는 그 파쇄됐던 그것까지. 그래서 고인돌에서는 완형보다는 이러한 훼손된 그 고인돌들이 많이 출토 부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옥들도 이제 아까 뭐 천하석제, 고곡이라든지 고곡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장이 된다. 그리고 이 고곡은 귀걸이, 여기 관옥, 대롱옥은 목걸이용으로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적색 마연토 제문토기는 이제 이 붉은색. 그래서 붉은색은 이런 벽사 의미가 있고 또 붉은색 피를 상징합니다. 이거 재생,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석검의 예를 부장 모습인데 이렇게 굴자된 모습 석검이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석검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도 이 석검 손잡이 부분이 머리 쪽입니다. 인골 출토에서 부장된 모습으로도 확인된 사실이죠. 이건 이제 달, 왼발 그쪽에서 이 머리 쪽, 이것도 손잡이가 머리 쪽이죠. 이것은 다리 사이에 넣어진 것이고요. 이것은 오른쪽.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석검을 세 토막을 내갖고 세 조각으로 3등분 해가지고 2등분은 여기다 놔두고 제일 본부 쪽
끝은 이 석실 묻은방 안에 넣어주는 그러한 의례 부장 풍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벽석 사이에 꽂혀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건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 시대에 따라서 이 석검의 형태에 따라서 공반되는 석촉이 다릅니다. 이것은 가장 빠른 시기의 정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삼각 오목이 들어가고 이것 빠른 시기고 길어갖고 이 턱이 져 있는 그 2단 경초 이것은 빠른 시기죠. 그리고 이제 그쪽 약간 늦은 시기에 오면은 이제 이런 형태. 이건 남해안 지역에, 이거는 이 경상도, 낙동강, 경북 쪽에 나오는 거예요. 이 화살촉이 좀 다르죠. 능용촉. 이것이 지역색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암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가장 늦은 시기에 나타났던. 이렇게 석검하고 석촉이 가장 많이 조합이 되는데, 석검과 석촉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 조합상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석경.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지성묘의 본사회라면은 호남, 그 중에서 전남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 여기는 이제 그 영암, 그 엄길리 서면에 있던 거. 여기는 그 나주 회진성 가면은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이쁘죠? 그 사진 찍기에 비했습니다. 많이 거북등처럼 이쁘게 되어 있고 지석이 3개 딱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탁자식 유분 안 나왔는데 재문토기하고 석검이 여기서 또 확인됐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에서는 그 유경식 석검, 이렇게 손잡이가 달리지 않는 석검들이 많이 나오는 특징이고요. 또 이러한 화순에 있는 백송리에 있는 바투파식 고인돌, 이거 특징적으로 대표적인 단독으로 딱딱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성강이나 남해안 쪽에서는 석검이라든지 이런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영산강유에서는 그런 유물들이 좀 드물게 확인된다. 그래서 양 지역 간의 부장 유물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수 평계동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주암댐, 보성 덕실에서 나왔던 유물입니다. 그 대규모 발굴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는 2,400기가 전에 발굴이 됐고 전남 지방에서만입니다. 그 주암댐에서 우살리 58기 전부 50기 이상들, 원래 145기가 발굴됐다. 그 다양한 그런 유물들, 이 기수가 많을수록 부장된 유물 수도 많고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러한 묘역 형태들, 우리나라 지성묘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이 전남 지역의 지성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이 이제 늦은 시기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전남 지방에서는 이러한 그 비파형 동검이 많이 나오고, 특히 여기서 주요 볼 것은 이게 2등분 돼서 나오는 거. 이게 이 돌기부, 이 부분이 절단하고, 이 부분을 절단하고, 이것을 3등분 된 것을 복원하는 것이고요. 이거 2등분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절단했던 이와 똑같은 크기가 되게 한 18cm 내입니다만은 이와 똑같은 것이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던 춘천 중도, 이거 다시장 가야 됩니다. 광주에서. 여수에 가면 더 걸리겠죠. 똑같은 것이 주거지에서 확인됐습니다. 춘천에서. 이같이 2등분 됐던 풍습, 비파형 동검 문화가 왜 거기하고 중도하고 이거 공유하고 있는가? 여수반도 쪽하고. 이것도 앞으로 살펴볼 그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유물이 발견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옥도 나왔습니다. 옥 나오면 이거 전부 이제 중기로 많이 봤던 건데요. 그 전부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선입견에 따라서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전기의 그 표시적인 유물. 이 토기도 뚜렷한 목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전기의 적색 마연토기, 홍도라고 했던 붉은 간토기의 특징적인 것이죠.
전남지방 지도를 표시하고 쭉 봤더니 소밀집 지역이 한 10km 내에 되게 면 단위로 소군집을 좀 이루고 있더라. 이것을 확대했더니 소밀집 3개, 5개가 하면은 3, 40km 내로 또 뭉쳐지더라. 그래서 그것하고, 당시 청관호 선생이 만의 위치 비정, 그런 거 비교해 봤더니, 13개인가요? 거기서 11개인가? 거의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지성묘 사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더 발전해서 다음 단계에 만속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지 않느냐, 지성묘 사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3, 40km는 되게 군 단위 면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인돌 소멸시기는 세흥동군과 철기문의 영향인데요. 지성묘에서 완전하게 그 부장유물로 세흥동군은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매납했던 유물, 또 세흥동과 같이 공반됐던 토기들도 매납했던 걸로 발견이 되지만은 부장유물은 거의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미 고인돌에서 자기 선조 무덤으로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흔적, 그 유물을 매납했던 그런 흔적이 확인되기 때문에 적어도 세흥동 그 시기까지는 축조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한 것이고요. 그 만의 성님은 적어도 한 2세기 기원전, 2세기 초로 봤을 때는 고인돌 소멸 시기와 거의 맞아 떨어진 거 아니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남지방에서 이제 위치 비정하고 고인돌 밀집을 비교했더니요, 맞아 떨어진 건 아닙니다. 같은 시기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고인돌 밀집 지역이 나중에 만소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밑바탕, 지역적인 지역 공동체가 형성됐던 게 아니냐는 건데, 이제 화순의 능주, 뭐 보성, 남양, 나간, 다시, 서호, 나산 등 이런 데는 비교적 고인돌이 밀접 놓고 마을 위주로 비정된 곳들과 상당히 연관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도상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만, 그냥 고인돌 이후 이것은 그 고인돌의 부장유물이 아니라 그 매납유물 같은 경우입니다. 세흥동 같은 경우는 전부 주변에서 나오지 부장유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점토기 이제 고창 중림에서는 이제 부장에서 하나 나왔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전 매납과 관련되는 편으로 나온다든지 그렇습니다. 또 이 후대 고인돌의 제사를 지낸 후 그 매납했던 이 명함 엄길리 이런 흑도 장경호, 이건 세흥동군과 같이 공방이 되죠. 이것은 그 무덤 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지석, 그 받침돌 옆에다가 그 보관해 놓은 겁니다. 이 매납은 그 어떤 숨겨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제사 행위를 한 그 기물을 따로 보관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이제 당산제를 지낸다든지 어떤 제의 행위를 했으면은 절대 그것은 집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못 가져옵니다. 따로 보관을 하든지, 그것을 깨서 버리든지, 이거죠. 신과 바쳤던 그릇들은요,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상당히 이미 청동기 시대에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한과 관련해서 화폐 50전 화천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평동 지역이 어떤 낭랑하고 밀접한 관계가 됐을 가능성이 또 매우 높습니다. 고인돌의 축조 과정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공동체가 돈독해지고 어떤 소통과 통합의 정신이 이 고인돌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